4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역구 사정으로 또 오신환 사무총장은 방송 때문에 오셨네. 지금 왔습니다. 방송 보고 왔어요? 네. 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 잘했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송태호 우리 윤리위원장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 어제 그저께 잘 쉬고 그저께부터 죽을 먹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죽 먹고 내일은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고 체중도 조금 회복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인가? 그저께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기 전에 간, 공파, 묘산 이런 여러 가지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부정평가 49.8%, 긍정평가 46.2%를 오차범위 내에서 넘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내에서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RN서치의 17, 18일 조사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이 되어서 집권 초기 8,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만에 데드크로스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격세지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경제입니다. 집권 초기에 촛불 민심의 여세를 몰아 적배청산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붙이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앞세워서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으로 국민 여론을 부추겨 왔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의 민심이 점차 제대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금방이라도 서울을 방문할 것처럼 말했는데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불가능해지자 이제야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 강관을 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한다는 점 경제 민생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진실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통치자의 언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줄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경기가 호조이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니 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등 현실과 국민 감정에 반하는 바람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심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기업인들이 시장을 믿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시장을 믿고 기업의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학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로 예산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철학부터 버리고 시장에게, 기업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 너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더니 결국 연내 답방은 무산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자칫 이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특히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의로운 나라를 꼭 이루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점증하는 불신과 의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제왕적 대통령을 타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민정부 이래 집권 2년 차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맞이하지 않는 정권은 DJP 연합으로 연립정부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유일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안주한 정권은 집권 2년 차의 데드크로스를 맞이해서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종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정치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의 데드크로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이 통치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과 정부는 데드크로스건 여론조사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생활, 민생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여건의 조성 등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20대 여성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런지 혐오 사이트도 남자 일베 사이트는 폐쇄하자고 하면서 여자 일베 사이트인 워마드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올 봄에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해서 폐쇄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여성가족부 방문할 때 혐오 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는 바람직하지 않다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발언을 보면 심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워마드 쪽에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고교생의 죽음을 모독한 발언 직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한층 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불행하게 죽은 우리 고등학생들이고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들을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모독한 워마드의 그 남혐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베는 폐쇄하자면서 워마드는 봐주기하는 이런 행태를 지속한다면 건전한 여성들의 지지율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GP는 제가 전문이어가지고 어제 대통령이 한 말씀 해서 제가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GP 철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DMZ 안보관광 활성화를 지시했는데요. 이 안보관광 활성화 말씀하시기 전에 안보관광 효과를 급감시킨 GP 파괴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전을 가져왔는데요. 이 GP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철원 쪽에 있는 GP입니다. 이게 파괴되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렇게 TNT 폭약으로 파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장면입니다. 유럽의 고성 하나를 파괴한 겁니다. 이 GP는 영어로 하면 밀리터리 캐슬입니다. 군사 고성입니다. 제가 GP 60여 개 사진을 다 확보를 했는데 모든 GP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 과거에 한국 남성들이 이 육군에 입대한 한국 남성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시설입니다. 자기 등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지고 스스로 삽으로 파고 발라서 이렇게 만든 GP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이거는 도저히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물렀습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해서 그때 살린 겁니다. 금강산 GP.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거를 살렸으면 자기 동네 하나씩 관광지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는 국방부가 이거 못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북한이 김정은이 방문한 GP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서로 살리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못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를 처참하게 다 파괴한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관광을 입에 올립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DMZ 관광 언급하기 전에 이 GP 10개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보 10개를 파괴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에서 처음 언급을 해서 이 금강산 GP가 보존이 됐는데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GP 보존된 것에 대해서, 금강산 GP 보존된 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마라. 라는 보도가, 언론 보도가 났고, 청와대한테 내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사실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GP 파괴 쇼를 평화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평화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 파괴 쇼다. 라는 게 부각이 되자 이 분풀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GP 보존한 것에 역사적 가치를 깨닫고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신종입니다. 이 옹졸한 신종 야당 탄압입니다. 한반도 평화 싫어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해야 하고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국회의 공도 가로채고 북한 눈치만 보는 방식으로는 내부 분열만 일으키고 평화도 멀어집니다. 이 GP 보존한 것에 대해서, GP 파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고, 저한테도 이 진상조사 해야 됩니다. 하태경 이름 언급하지 말라고 한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혹시 야당 인사 사찰도 했다는데 그 사찰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이 의심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DNA가 뭔지에 대해서 요즘 다들 관심이 많은데 청와대 DNA 연기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뒷조사 본능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명절 때마다 건설업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선물을 보냈다는 보도를 이제 냈는데 그걸 보고 우려가 있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근무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에서는 원래 일정량의 명절 선물을 직원 개인이 자비로 구입해서 직접 수령해서 발송하거나 청와대에 택배 대상자를 제출하면 대리 발송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은사나 친척 등 꼭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 방식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그 직원들의 택배 송장을 다 뒤져봤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 표현대로 미꾸라지 하나 잡기 위해서 전 직원의 개인이 자비로 보낸 선물의 송장을 열어봤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DNA가 없다는 궤변과 달리 더 좀스러운 뒷조사의 본능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와대에서 어떤 직원이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의 기준에서 기업인에게 선물을 보내면 부패한 청와대 직원이라는 인식하에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을 테니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기준에 맞춰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 직원들의 명절 선물 발송 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리 뒷조사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일에 적극 동의하고 실력 있는 여성들이 기업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한 여성의 한 분으로 권은희 최고위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연금 등의 대규모 공적연금의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성 임원의 비율 등을 연기금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부 국가의 연기금에서 시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의 프랭크 도빈 교수와 정지욱 연구원이 2011년 진행한 기업 여성 임원 비율과 주식 가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여성 비율 증가가 기업의 수익성, 즉 ROA에는 별다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없지만 기업 자산의 시장 가치, 즉 주가는 하락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앞으로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 등의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친화적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취지로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마저도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서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성급한 언급들을 자제해야 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겨우 임명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도 국내 기업의 여성 임원 채용을 지표화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외형적 수치를 맞추기 위한 무분별한 인재 영입을 시도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연기금 투자라는 미끼를 던지는 순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고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인이 하고 싶어도 꾹 참으십시오. 우리 이준석 채무가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3,0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토론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상하려고 생각했다면 테이블에 올리지나 말든지.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최저시급 보완을 언급했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이 큽니다. 아직 금년이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올해 1, 4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서 찾는 분석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규범 제정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윤리위원장 송태호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2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다음날 최고위원회 지방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 나와서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0월 초에 대표님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인선을 완료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2차례의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와 2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윤리규범 제정을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2차례에 걸쳐서 심의 논의를 했고 그 확정안을 어제 윤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윤리규범은 건강하고 바른 정당, 건강한 당원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이고 전체적으로 1장 총칙, 2장 일반 윤리 기준, 3장 개별 윤리 기준, 4장 고칙 전체 23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 의결로 효력을 발생하고 당헌 당규상의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에 관해서는 이미 SNS를 통해서 최고위원님들께 자료를 송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윤리위원회는 이 바른미래당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님, 또 윤리위원 여러분들께 누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당의 윤리를 지키고 당의 남은 방역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얘기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없으면은 7개? 아니요, 지금 공개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바른미래당 전국 청년 대학생위원회가 워크숍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청년이 만든 3개의 법안이 지도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직접 만든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법안을 짧게 우리 김승민 법안을 짧게 청년들이 직접 설명하고 지도부에 전달하는 법안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나와주시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위원회 소속 최승환입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고교 시절 현장 실습 중 겪었던 일들과
주위에서 보고 들은 사례들로 평소 어떻게 해야 현장 실습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처우들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대학생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자 저희 팀원분들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현장 실습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지금 나온 이 법안 현장 실습생을 근로자로서 보호하자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장 실습생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를 배치받거나 위험한 업무에 배정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현장 실습을 나선 학생이 콜센터에서도 제일 기피 부서인 해약방지팀에 배정을 받았고 또 거기서도 법에는 적용되지 말았어야 할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도에서 실습을 하던 학생이 홀로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가 그 기계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참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안에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준용 환자를 포함해 고용주 측에서 악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몇몇 법안 문구들을 준용 환자를 적용 환자로 바꾸거나 혹은 해석이 모호하게 될 여지가 있는 문구들을 삭제하는 식으로 하여 현장 실습생들에게 근로자와 완벽히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여 열악한 현장 실습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주신 좋은 기회를 통해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처럼 법의 부당함을 느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직접 참여하여 우리 주변의 악습을 바꿔나갈수록 더 좋은 내일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팀원분들이 고민하여 내놓은 저희의 법안이 열악한 현장 실습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특성하고 그리고 마이스터고에서 미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저희 팀에게 이런 뜻깊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바른미래당과 김수민 청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울산 출신의 천안에 살고 있는 27살 이승현입니다. 암호화폐 금융거래 포함한 법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법안에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국외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탈세나 자금 세탁, 범죄 수익의 응립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 법의 대상이 금융 및 금융거래의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 등의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재산 은닉이나 범죄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병구의 청년위원장 강창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년 실업 문제에서도 제가 해당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보다시피 뮤지컬 많이 봅시다라는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영화라든지 다른 법안은 많이 있는데 뮤지컬 관련 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뮤지컬도
다른 영화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혜택을 좀 많이 보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것 중에 만화, 음악, 영화에 대한 지능법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윤수창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그 고심 끝에 그 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혼모 시설이라든지 그 한부모 가정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복지 시설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줄여서 말씀드리면 천천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아닙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모든 당직자 여러분들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법안을 만든 청년들이 이제 대표님께 법안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 실습생을 근로자로서 보호합시다 법을 만든 최승환 청년당원, 안다혜 청년당원, 이설아 청년당원이 손학규 대표님께 법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자자자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자 악수. 아이고 법안을 직접 만들었어요. 아이고 수고 많았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융거래에 포함시키는 법을 만든 이승현 청년당원이 법안을 손학규 대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울산에 살고 있고 또 직장인이어서 이승현이구만. 그걸 나한테 주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뮤지컬 많이 봅시다 법을 만든 강찬 윤수창 청년당원께서 대표님께 법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청년들이 만든 내일을 위한 법안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생위원회에서 법안 발의 요청을 실제 그 일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법안을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해달라.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당에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또 우리 김혜민 대학생위원장 오셨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직접 만들어 주신 오늘 저에게 제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년 대학생들의 워크숍에서 이렇게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이반한 현장 실습생에 관한 관리
부여법, 뮤지컬 공연 지원법,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법 이런 3법을 우리 중앙당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은 전국 청년과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톱의 바른 토크 배틀을 통해서 1등, 2등 한 분을 청년 대화 모임, 청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고 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 저녁 9시에는 TV조선 강적들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번에 바톱의 1등을 한 김홍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을 직접 데리고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아주 토론 좌중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현실이고 또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바톱에 또 앞으로 또 만들어질 청년학교 등을 통해서 당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여서 새롭고 신선한 법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열어나가고자 하는 바른미래당의 비전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 화이팅 할까요? 바른미래당 청년 화이팅!